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에서 심리치료를 전공하고 현재 치료놀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아동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상담가입니다. 아동상담은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둘러싼 부모를 중심으로 한 성인 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상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현직 교육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또 아이들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이들과 대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유아 보육 과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 이외에 부모를 상담하는 것은 꽤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에서 부모 상담에 대한 상담과 관련되어진 내용들, 그리고 교사가 부모와 상담하기 전에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를 유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상담이라는 그 용어 안에는 고려하다, 그리고 반성하다, 숙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고려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상담의 기법이겠죠. 또한 여기서 반성이라고 하는 건 되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다고 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과정, 양육 과정 안에서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를 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기의 양육 과정들을 반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지지하고 독려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요 반성하다라는 의미 안에 있어요. 또 숙고하다라는 말은 물론 성인 상담과는 다르게 부모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과정을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언하다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모가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조언의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담이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된 것처럼 부모 상담은 이 네 가지의 그 의미들을 잘 고려해서 부모님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함께 조력하는 동반자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민에 앞서서 상담을 할 때에 부모뿐만 아니라 이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는 다르게 상담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을 교사가 먼저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진실함, 또한 자기 삶을 반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 솔직함 이렇게 표현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진실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는 것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와 부모, 그 외의 성인들이 모두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꼭 권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굉장히 빡빡한 삶이지만 그 틈틈이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하는,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이러한 빡빡한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의 중요한 부분은 나와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나에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은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교사를 통해서 자기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과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이해의 폭이 좁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고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그르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으로 몰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이 굉장히 막히는 느낌이 되고 부모님도 이 상담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집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개성화되었고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신입 교사로서 이렇게 다양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자 어려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질문할 거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 대한 가장 큰 전문가는 그 부모일 겁니다. 교사로서 그 부모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모님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반쯤은 완성한 것입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부모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왜곡되거나 또는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와전되어지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민감성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합니다.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잘 관찰하고 부모 상담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경력과 경험이 늘면서 이런 민감성은 저절로 성장하는데요. 따라서 초보인 선생님들은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언어적, 비언어적 몸짓을 잘 관찰하면서 그 메시지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내는 노력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아까 상담의 의미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언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담과는 다르게 부모 교육 상담은 부모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 태도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이들의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자기 머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부모를 때린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늘 공부해야 하고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적절한 솔루션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모 상담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요, 기법과 그리고 부모 요령에 따라서 우리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